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이라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세금 있지 않습니까? 이 전직 대통령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 세금이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 연금,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각종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이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 세금으로 이 대통령 대접을 받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은 지금 문재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굴욕이다, 대한민국의 정말 어두운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지금 이재명, 조국 이런 얘기 하기도 바쁠 텐데 무슨 문재인 퇴임한 전직 대통령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보도 논평의 가치가 없는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직접 쓴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문재인이 그런 어떤 문장력을 갖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문장력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문재인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말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글은 잘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왜냐? 말을 못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고, 똑같이 글을 잘 쓰고 못 쓰는 건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이 책을 쓸만한 어떤 그런 문장력을 갖췄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책은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외교부 차관을 지낸 연세대 교수가 있습니다. 최종건이라고. 아마 그 연세대 그 누굽니까? 문정인과 이제 관련이 있는 문정인의 제자, 이런 식일 텐데, 어쨌든 이 최종건과의 대담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구술을 하고 이제 이 책으로 엮은 겁니다. 엮은 건데, 여기에서 이 문재인이 뭐라 그래야 될까, 굳이 이 사람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될까 싶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몇 년이 흘렀을 때 이 문재인 5년 동안에 이런 우리나라가 얼마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 직면했는지, 이 문재인 5년 동안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신음하고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미화된 이런 역사 왜곡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마치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또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 유튜브 구독자 많이 봐주시긴 하는데, 어쨌든 그 별로 되지도 않는 채널에서 그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가서는 그 누구라도 찾아보고 진실을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재인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랍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저는 근데 그 책 제목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변방에 있었던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중심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야 된다. 결국엔 뭐냐면, 이 사람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 정부도 들어서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청와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민정수석 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부산에서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로 그냥 일했어야 된다. 물론 변호사로서의 그 활동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도 저는 그렇게 우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변방에 계속 머물렀어야 될 사람이 중심으로 들어와가지고 결국엔 대통령, 대한민국의 중심 중에 중심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어떤 처지가 됐고 어떤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까? 또 이 전 세계, 북한이 국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세계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그 국가에 준하는 체제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체제 중에서 가장 후진적이고 가장 퇴보한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북한 독재 정권에 아주 이끌려 다니면서 거의 온갖 굴욕을 다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처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물러난 지 한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재인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됐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다. 그냥 계속 부산에 있었어야 될 사람이다. 정치에 그렇게 소질도 없고 정치 외에 그 다른 분야에서도 소질은커녕 기초적인 어떤 지식, 상식 이런 것도 별로 확인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뭐 소위 소득주도 성장 보고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뭐 정책이라니 뭐라니 그런 소리를 해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뭐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그 제가 얘기하다가는 이 자리에서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문재인이 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의 김정은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하고 이 만나는 그 장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회고를 했답니다. 되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정은이를 어마어마하게 호평하고 또 이 김정은이의 소위 말하는 비핵화 의지,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건 뭡니까? 비핵화라는 건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고 북한의 핵폐기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항상 비핵화란 말을 씁니다. 이거는 이 핵을 폐기해야 될, 핵을 포기해야 될 그 주체, 그 대상이 누군지를 이렇게 모호하게 가려버리는, 그래서 이 한반도의 핵 문제가 마치 남과 북 공동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전가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즐겨 쓰는 표현인데, 어쨌든 이 김정은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 김정은이 보고 김 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이가 국무위원장이라는 그런 호칭을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장이란 뭡니까? 이 나라의 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행정부 수반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고 우리나라의 영토를 갖다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고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데, 이런 반국가단체의 추장, 수계를 갖다가 계속 국무위원장이라고 써주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2017년에 미국에 갔을 때 뭐라고 썼습니까?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은 2018년 9월 달에 북한 평양에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갖다 남쪽 대통령이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반도에 남쪽이라는 국가 체제는 없지 않습니까? 대체 문재인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문재인이 김정은이를 김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다.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뭐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절실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정은이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을 거듭 토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문재인이는 김정은이가 정말로 진심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믿었다. 북한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지를 믿었다. 북한 김정은이는 정말 진심이었다. 자기 딸까지 이렇게 운운하면서 언급하면서 자기의 진심을 역설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이 김정은이의 비핵화를 대신 옹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 판단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중심으로 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비극. 이런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 대통령이요, 나 뭐하고 꺼드럭거리고 다니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쓴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 기사를 얘기하기 전에 김정은이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북한이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왜 핵을 개발합니까? 왜 핵을 개발했습니까? 결국에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미군의 유사시 한반도 지원 병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차단하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결국엔 철저하게 이 내전으로 해가지고 이 남쪽을 갖다가 문재인 편대로 이 남쪽을 갖다가 군사 침공을 해서 결국엔 무력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사용할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가서는 핵도 쓸 겁니다. 핵을 사용할 생각은 없지만 이 핵은 우리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우리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 결국엔 주한미군이 먼저 나가야 된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저기 뭐야 남조선 너네들도 말이야 국가보안법 이런 거 없애야 된다. 국가보안법 왜 없앱니까? 남조선 사회에서 이 공산당 북한을 추종한 세력들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는 세력들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또 지령을 받는 세력들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 국가보안법 없애라.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가보안법 없애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북한이 소위 민족 최고 회의니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의결권, 입법권 이런 거를 가진 이제 입법부, 지금에 따지면 국회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든다. 대신에 남과 북은 그 체제는 계속 지방 정부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노무현이 얘기한 거,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얘기한 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김정은이가 얘기한 게 그런 건데 그 첫 출발이 결국엔 핵이고, 이 핵이 왜 있어야 되냐면 결국엔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미국을 왜 한반도에서 몰아냅니까? 적화 통일하려고 몰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김정은이는 정말 자기들의 안전,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불안해서 못 살겠어서 미국에 언제 자기들을 정권을 무너뜨릴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핵을 만들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 국민들한테, 그것도 이 책을 써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 국민 세금으로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이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또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뭐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김주에 딸이 있는데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또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 제가 이제 회사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했을 때도 이걸 갖다 자주 인용을 해서 아마 그걸 접하신 분들은 익숙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 개인 채널에서도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북한의 선동술, 대남 협상술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익숙하신 분들은 이 북한의 이 기만전술을 갖다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뭐냐?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전직 대통령의 사람이 정말 이 북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고 북한 김정은이의 이런 대남 선동술에 이렇게 놀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5년 동안에 그렇게 국제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북한 김정은이를 옹호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미국이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무슨 금강산 관광을 해야 되느니 어쩌니 이너프 굿들이 어떠니 저쩌니 영변 핵시설만 폐쇄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소리를 계속 해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제가 2020년 2월 달에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실패한 비핵화 사기극, 주연 김정은과 그 보증인 문재인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솔직히 주연 김정은과 보증인 문재인이 아니라 사실상 연출 문재인, 제작 문재인, 공동주연 김정은 문재인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순화해서 완화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주연 김정은과 그 보증인 문재인. 김정은이 주장한 비핵화의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다. 그 조선반도의 비핵화,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얘기한, 문재인이가 이번에 변방에서 중심으로 하는 그 책에서 그렇게 구구절절 김정은이가 정말 진심이었다고 그렇게 역설하는 듯이 김정은이를 옹호하는 듯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이는 문재인한테 분명히 내가 뭐 때문에 핵을 이고 살겠는가, 내가 뭐 때문에 그 제재를 계속 받으면서 살겠는가, 나한테도 딸이 있는데 왜 우리 딸이 말이야 핵을 이고 살게 하고 싶겠는가, 나도 아빠인데.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선반도의 비핵화인데, 김정은이가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북한 비핵화, 북한의 핵 폐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재인 5년 동안에 들어왔던 소위 말해서 한반도 비핵화 있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어마어마하게 모호한 표현이고, 나중에는 이거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될 소지가 있는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뭡니까? 결국엔 그것도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얘기한 거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반도 비핵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북한 비핵화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국민들한테 이걸 갖다가 선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쓴 기사를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핵을 가진 것은 북한뿐이므로 북한 비핵화라고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굳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 북한 비핵화란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핵무기, 핵생산 시설, 핵물질, 핵개방 역량 등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이 평소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같은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김정은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 시절 북한은 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던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핵 개발 역량 제거, 우리의 핵 개발 역량을 제거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왜 탈원전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문재인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원전은 너무 무섭고 원전은 너무 위험해. 또는 문재인이 신재생 에너지 그런 카르텔과 결탁을 해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좀 리베이트 좀 받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문재인은 원래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걸 너무나도 싫어해서 그냥 탈원전을 실시했을 거라고, 시행했을 거라고, 강행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우리의 핵 개발 역량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문재인이 탈원전을 추진했다. 이렇게 의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의 핵 개발 역량 제거, 미국의 핵 전력과 핵 우산 차단,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구호에 불과하다. 뭐가 그렇습니까?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그렇습니다. 이 조선반도 비핵화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김정은이가 얘기한, 문재인이 지금 변방에서 중심으로 하는 그 책에서 쓴 그 김정은이의 비핵화에 대한 진심이 있지 않습니까? 진심이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얘기한 조선반도 비핵화의 실체는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핵 개발 역량을 제거해야 되고 미국의 핵 전력을 차단해야 되고 미국의 핵우산을 차단해야 하는 거에 바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게 조선반도 비핵화의 선결 조건입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른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의 핵 역량을 파괴하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 가 내놓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중국 핵 우산으로의 편입 같은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수상쩍다고 여기는 일도 있다. 한마디로 조선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한미동맹을 해체한 뒤 한반도 문제에 절대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남한 적화 무기를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아까 문재인이가 얘기한 뭡니까?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은 없다. 다만 미국을 물러나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뭐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머리에 핵을 일고 살겠는가?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미국만 나간다면,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만 해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미국의 핵 전력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 미국의 핵 우산까지도 해체시켜버릴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만드는 거고, 이 핵으로서 미국을 갖다가 물리치겠다. 이 얘기입니다. 물리친다는 게 미국하고 전쟁을 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을 이 한반도에서, 저들 표현대로 따르면 이 조선반도에서 물리친다는 그겁니다. 그게 바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입니다. 한마디로 조선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한미동맹을 해체한 뒤 한반도 문제에 절대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남아적한 무기를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고,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운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 실제 2016년 7월 북한은 소위 조선중앙통신의 조선반도 비핵화 선결 조치를 발표하면서 남한과 미국의 핵무기 제거, 주한미군의 철수, 체제 보장을 언급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의도를 떠나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은 후일 북한의 억지를 자초하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국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없는 자신만의 대북구상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평화협정 체결, 대북지원 재개 및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정은은 문재인의 제안에 대해서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화답했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거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재인이가 얘기하는 김정은의 비핵화는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이 얘기하는 또 지금 변방에서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이가 진심이었다고
식으로 한 거, 진심이었던 건 사실인데 그 진심은 뭐였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의 핵폐기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얘기한 조선반도 비핵화. 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목표는 뭐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의 채, 남한 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심이었다 그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풀이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이 내용 그대로 깜빡 속아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꺼드럭거리고 다닐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전직 대통령납시고 지금 이렇게 변방에서 중심으로 무슨 회고록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식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졌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책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또 자기 유리한 주장 또는 김정은한테 유리한 주장을 이렇게 해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 분노를 댓글로 많이 표현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에도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